안녕하세요. 정여일입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오일만 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오일만 주스 마시면 살 빠지는 원리 중에서도 지용성 독소가 빠져나가는 해독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주로 파슬리 속의 조절 영양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시도해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별로 효과를 못 보았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체중은 변함없지만 붓기가 빠져서 좋았다. 잠도 더 잘 자게 돼서 좋았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속 쓰려서 레몬을 반개로 줄였다는 분도 계셨고, 파슬리 대신에 샐러리를 이용했다는 분도 계셨고, 오일을 추가해서 먹으니까 먹기가 더 좋았다는 분도 계셨어요. 다들 현명하게 본인에 맞춰서 잘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고도 비만자들은 초기에 체중 감량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비단 이 오일만 주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이어트법들을 시도할 경우에도 고도 비만자들은 초기에 체중 감량이 좀 쉽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정상 체중 부근에 계신 분들은 오일만 주스 며칠 먹어서 체중이 드라마틱하게 빠지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에 맞추어서 채소와 레몬 양을 조정해 가면서 좀 더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면 좀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오일만 주스의 재료인 레몬의 효과, 이 레몬과 같이 신맛을 내는 식초, 라임, 깔라만시, 이러한 식품들이 체중 감량 효과를 주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 레몬, 라임, 깔라만시, 이들을 인터넷에 치고 검색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디톡스 다이어트, 혈당 개선 효과들이죠. 이들 식품이 살이 빠지게 하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를 살찌게 하는 비만 호르몬, 인슐린을 감소시킨다니 참 반갑죠? 식초는 전통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당뇨 환자분들이 민간요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식품이에요. 또한 연구에서도 식초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죠. 이 슬라이드에 소개한 논문은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기전, 그 기전을 알아본 논문으로서 성인 제2형 당뇨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최근의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식사 5분 전에 식초 30ml를 물 20ml과 섞어서 마시게 한 뒤에 5분 후에 식사를 하게 했고, 그 뒤에 시간대별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측정을 했어요. 이 결과 그림을 보시면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물을 마신 대조군에 비해서 식후 혈당과 인슐린이 모두 더 떨어져 있네요. 식초만 마셨을 뿐인데 식후 혈당과 인슐린이 떨어진다니 참 놀랍죠. 왜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과 인슐린이 감소할까요? 그 기전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대조군에 비해서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근육으로 혈당이 더 많이 들어가는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식후 올라간 인슐린에 반응해서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핵심 조직이 근육이고, 식후 혈당의 80%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라고요. 식초를 추가해서 섭취한 것만으로도 근육에서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올라갔네요. 그러니 당연히 물만 마신 대조군에 비해서 식초를 마신 군의 혈당과 인슐린이 감소한 것이겠죠. 이 슬라이드는 레몬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를 알아본 논문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네요. 아주 반갑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이라. 체중 과다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레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인데요. 레몬 역시 혈당과 인슐린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고 하네요. 이렇게 식초와 레몬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알아보았는데요. 라임 깔라만시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대표 효능으로서
혈당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나옵니다. 아프의 연구 논문에서는 식초가 근육으로의 혈당 유입을 증가시키는 거를 그 식초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기전으로서 보고를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식초는 근육세포 안으로 혈당이 더 잘 들어가게 했을까요? 오늘 그 가능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식초, 레몬, 라임, 깔라만시 이들 식품의 공통적인 속성은 맛이 아주 시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들 식품이 강한 산성을 띈다는 의미죠. 제가 직접 이들 식품을 구입을 해서 측정을 해보았거든요.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식초, 라임, 레몬, 깔라만시는 pH 한 2와 3 사이에 강한 산성을 보였어요. 참고로 물은 중성이에요. pH 7.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pH 1의 아주 강한 산성액이죠. 이 위산이 이렇게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식품의 성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특히 식품 속 미네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한 위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식초가 산성을 보이는 이유는 식품 속의 아세트산 때문이고 라임, 레몬, 깔라만시가 산성을 띄우는 이유는 구연산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식초, 레몬, 라임, 깔라만시 이들이 신맛을 내는 이유는 아세트산과 구연산 때문이죠. 즉 신맛을 내는 성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식품이 공통적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한다면 신맛만 난다면 다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보았어요. 이 연구 결과는 유산균으로 발효시켜서 젖산이 생성되어 신맛이 나는 사워 브레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사워 브레드와 이스트로 발효시킨 일반 빵을 섭취시킨 뒤에 혈당과 인슐린을 측정해 보니까 사워 브레드를 먹은 그룹에서 식후 혈당과 인슐린이 감소되어 있네요. 어쨌든 신마시기만 하면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왜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신맛은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전 대사 속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일반적으로 대사 속도가 느려져요. 대사가 느려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영양소가 연소되어 생성되는 화학 에너지인 ATP 그리고 대사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의 생성 속도가 느려짐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감소할수록 혈액의 산도는 보다 알칼리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참고로 혈액의 정상 pH 범위는 7.35에서 7.45 정도가 돼요. 이 슬라이드는 산도별 칼슘 용해도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다양한 칼슘 용액들이 산성으로 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칼슘의 용해도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칼슘이 녹아서 일정 농도를 유지하면서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각 조직 세포에서 칼슘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죠. 이 칼슘이 녹은 형태로 존재해야지만 세포 안에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안에 녹은 형태의 칼슘을 일정 농도로 유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액의 산성도가 미약하지만 알칼리 쪽으로 기울어지면 칼슘의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결정화되어 침전되고 혈관이나 다른 연조직에 쌓이면서 석회화를 유도를 해요. 조직의 불용성의 칼슘으로 쌓이게 되면 세포막의 유연성을 비롯한 다양한 세포막 기능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저는 산성식품인 식초, 레몬, 라임, 깔라만시액과 중성인 물에서의 칼슘의 용해도 차이가 실제 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물에다가 탄산칼슘을 넣어볼게요. 뿌옇죠? 안 녹아요. 이게 녹지 않았다는 의미에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식초에 넣어볼게요. 탄산칼슘 500mg. 거품이 나는 거는
이게 탄산칼슘이랑 산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그래요. 더 저어줄게요. 뭔가 맑아지기 시작하죠. 우와, 신기하죠? 맑아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칼슘이 녹는다는 의미예요. 이온화가 됐다는 거죠. 다 녹았어요. 기포가 위로 올라오면서 맑은 식초가 보이시죠? 칼슘이 녹았다는 걸 의미해요. 자, 물이랑 비교해 볼게요. 물은 아직도 그냥 칼슘이 그대로 있어요. 뿌옇죠?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식초. 처음에 그 식초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라임에 넣어볼게요. 다 녹았죠? 그쵸? 밑에 가라앉는 게 없어요. 와, 맑아졌어요 이제. 물 다시 볼까요? 물은 아직도 그래요. 하나도 안 녹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몬. 레몬은 다시 요 밑에 과즙 찌꺼기가 있어요. 과즙 찌꺼기가 있는 걸 좀 참고하셔야 돼요. 거품이 흘러 나올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보이시죠? 아까 그 레몬액이랑 거의 똑같죠? 크게 가라앉는 거 없어요. 잘 녹죠? 그 다음에 마지막 깔라만시 볼게요. 깔라만시 비건 삼각 플라스가 더 커서 실험하기가 좋네요. 이 쬐끄만한 게 4개밖에 없어서 깔라만시에 이제 큰 비커를 삼각 플라스크를 썼어요. 와, 뿌옇죠? 탄산칼슘 섞이면서. 아까 그 뿌옇던 그거 없어졌죠? 처음 그 깔라만시 용액과 거의 흡사하죠? 녹았다는 걸 의미하죠. 자, 보시면 물은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녹지를 않아요. 이거를 보시면 신맛을 갖는 산성의 식품 속에서는 칼슘이 잘 녹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이에요. 식초, 레몬, 라임, 깔라만시 같은 신맛을 내는 산성 식품들은 느린 대사의 혈액 산성도를 개선시켜서 연조직의 석회화된 칼슘을 일부 용해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세포막 기능을 좋게 해서 인슐린의 신호 전달을 개선시키고 식후 혈당과 인슐린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 사람마다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신맛 식품의 섭취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들 신맛이 나는 식품을 너무 과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어떤 한 사례에서 식초의 정확한 섭취량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물로 희석된 식초를 거의 매일 250ml를 6년간 섭취한 28세 여성 경우에 골다공증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의료진이 추정하기로는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어 중화시키려고 뼈의 미네랄을 끌어다 사용했기 때문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들 산성식품 용액을 하루 15에서 30ml 정도만 드세요. 이걸 한꺼번에 드시기보다는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또한 이들 신맛 용액만 드시지 마시고 꼭 채소와 함께 드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채소의 조절 영양소가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또 해독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몸에 따라 조절해가면서 습관으로 꾸준히 이용하시기를 바라요. 오일만 주스는 조절 영양소 공급으로 지용성 독소를 빼주고 레몬의 신맛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체중 감량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 반대예요. 또한 느린 대사자와 빠른 대사자의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도 다르고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일만 주스 마시고 효과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점은 건강한 대사 체질이 되어서 저절로 살 빠지는 체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은 대사 속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